자, 이번 시간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퇴적 구조와는 달리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층리 그리고 단면도적 특징이 나타나는 구조들을 지질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구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사층리의 특징 중 하나가 됩니다. 자, 니은. 나는 형성 당시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 건열이지요? 자,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퇴적 구조의 특징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퇴적물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두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백시 구문소 고성군 덕명리 해안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지형입니다. 자, 기억.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자, 가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그리고 나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나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공룡 흔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육성층입니다. 자, 디귿. 가와 나에는 층리가 나타난다. 퇴적층이기 때문에 자, 이는 맞습니다. 답은 2번. 그림은 점이층리와 건열의 특징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된다. 건열이 되겠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점이층리와 건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퇴적 구조의 특징이 되겠죠? C.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점이층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거꾸로 가는 5번이 됩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연흔과 점이층리의 수심을 비교하고 있죠. 점이층리가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다는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건열이죠. 자,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흔과 건열, 자, 두 가지는 층리면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이층리는 단면을 관찰한 것이라는 점, 자, 그 점을 구분하면 더욱 문제를 풍성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 퇴적 구조는 암석의 풍화, 침식, 운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으로 사층리, 건열, 연흔, 점이층리의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질 구조는 지구의 운동,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적 특징이지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5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습곡, 단층, 관입과 분출, 부정합, 전리가 그것입니다. 자, 먼저 지층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력과 횡압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도 앞에서 판의 경계에서도 언급되었던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력이라는 것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힘이었었죠. 그래서 암석권, 지층, 판 이런 것들을 양 끝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봉에 매달렸을 때 팔끝에 걸리는 힘이 바로 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횡압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땅덩어리를 가운데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나오던 힘이었었죠. 횡압력에 의해서 지층이 휘어질 수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횡압력에 의해 지층이 올록불록 휘어진 구조를 가리켜 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습곡에서 보면 그 구조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휘어진 부분의 가운데, 그러니까 경사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를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곡축이 이렇게 면을 이루는 것, 바로 이를 습곡축면이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습곡축면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사들이 있죠. 바로 이를 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곡은
습곡 축면과 날개 형태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면이 있는데요. 단면을 볼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록하죠? 자, 그래서 지층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 보았을 때 축면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배사라고 하지요. 반대로 습곡이 오목하게 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 향사라고 합니다. 향사는 단면을 잘랐을 때 축면으로 갈수록 새로운 지층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습곡 축면과 날개에 대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습곡 축면이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고 날개가 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습곡을 가리켜 정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곡 축면이 기울어지고 두 날개의 경사가 다른 경우, 바로 이를 경사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습곡 축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두 날개의 경사 하나, 둘. 자,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자, 두 날개의 경사가 다릅니다. 바로 이게 경사습곡입니다. 등사습곡은 경사습곡과 비슷하게 습곡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날개의 경사 방향이 같은 습곡, 바로 이것을 등사습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자주 일어나는 습곡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횡화습곡은 습곡축이 0도에서 10도 경사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 와라는 것은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습곡축이 누워있는 것을 가리켜 횡화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습곡축이 수직한 것을 정습곡, 기울어진 것을 경사습곡, 누워있는 것을 횡화습곡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질구조와 습곡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암석의 풍화, 침식, 운반과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과 지층의 특징들을 퇴적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지구의 운동,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과 지층의 구조상 특징들을 지질구조라고 하지요. 지질구조는 습곡, 단층, 관입과 분출, 부정합, 전리의 5가지를 배웁니다. 지구가 암석권을 양 끝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 가운데로 밀어내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하는데요. 횡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휘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횡압력에 의해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가리켜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을 수평 방향으로 잘라보면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축 방향이 위로 볼록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층, 볼록한 지형이 있죠. 바로 여기를 배사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축 방향이 오목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새로운 지층이 나오는 구조를 향사라고 하지요. 자, 지층에 더 많은 힘이 주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는 케이스는 단순히 힘만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표 근처에서 단단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지층들이 힘을 받았을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는 같은 힘을 받더라도 이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끊어진 지층을 가리켜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층이 끊어지는 이유에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미는 힘인 횡압력이 작용해서입니다. 자,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단층이 있는데요. 단층은 끊어진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를 단층면이라고 하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지층을 상반과 하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상반과 하반은 이렇게 단층면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한 가상의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이 위에 있는 지역이 있고 아래에 있는 지역이 있죠. 위에 있는 지역을 상반, 아래에 있는 지역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단층면에 수직한 직선을 그어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합니다.
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단측면이 있으면 수직한 직선을 이와 같이 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반, 왼쪽에 있는 것이 하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 선이 바로 단측면에 그은 수직한 가상의 직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것과 결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반이 위로 간 경우가 있고 상반이 아래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단측면이 있고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에 상반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인 위치가 상반이 아래쪽에 있죠. 이처럼 상반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을 가리켜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정단층은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장력을 받아 만들어진 지층이지요. 그래서 정단층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발산형 경계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단측면이 있죠. 그럼 단측면에 수직한 직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하반, 그리고 이쪽이 상반이 되죠. 그런데 여기 하얀 놈과 여기 하얀 놈을 비교해 보면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층은 정단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단측면이 있고 여기에 수직한 직선을 그으면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입니다. 그랬더니 상반이 위쪽에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이 단층을 역단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단층이며 판의 경계 중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그림 봅니다. 그러면 단측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이 상반입니다. 왼쪽이 하반이죠. 자, 여기에 하얀 부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는 역단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 단측면이 있고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이 상반이었죠. 하얀 면들을 봤을 때 하얀 면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정단층입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측면이 있고 이렇게 긋게 되면 상반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흰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역단층입니다. 자, 가장 오른쪽의 그림은 위에서 본 건데요. 단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이동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측면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측면과 평행하게 지층이 이동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단층을 가리켜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주향 이동 단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판의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변환 단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해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단측면, 수직한 직선, 오른쪽이 상반인데 하얀 놈을 비교해 보면 하얀 놈이 아래에 있는 것이 있다. 상반 쪽에. 그래서 얘는 정단층입니다. 자, 가운데 보겠습니다. 단측면이 있고 이렇게 그었더니 이쪽이 상반인데 요 흐름 있죠? 요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보는데 이 하얀 놈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이 상승한 형태죠. 그러면 얘는 역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잘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름들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주향 이동 단층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올 때는 실제 지층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이죠. 흑백을 이렇게 구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모식도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단층 모습을 꼭 기억하고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장력과 횡압력이 강하면 지층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단층이라고 하지요. 단층은 단층면에 수직한 가상의 직선을 긋고 이 선이 위에 있는 지층을 상반, 아래에 있는 지층을 하반이라고 하는데 상반과 하반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정단층과 역단층을 구분합니다.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에 있는 지층 단층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판의 경계 중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발산형 경계에서 잘 나타나지요. 반면 상반이 위에 있는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하며 수렴형 경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횡압력이 작용하여 지층이 휘어지면 습곡, 지층이 끊어지면 역단층이 생성됨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단층은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지요.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나타나는 것을 관입이라고 합니다. 지표까지 뚫었을 경우를 분출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니까 마그마의 화도, 여기에 보면은 저반 마그마 덩어리들이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관입, 여기를 뚫고 화산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분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하 깊은 곳에서 관입이 일어나다 여기에서 화성암이 천천히 식어 굳어지면 신성암,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많지요. 자, 만약에 이렇게 쭉 분출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다면 화산암, 우리나라에는 현무암이 그 대표적인 암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관입암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암석을 이렇게 뚫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관입암, 관입암맥은 주변 암석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도 얘네들이 굳어진 이후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형태가 관입이 되었었죠. 그래서 관입암은 주변 암석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주변의 암석을 녹이거나 변성시킬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암석을 녹이지 못한 채 가지고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입암맥, 관입암 안에 원래 있던 암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입암과 포획암의 나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나이가 많을까요? 바로 먼저 있었던 그리고 살아남았던 암석인 포획암이 나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관입암은 주변 암석보다 나이가 적다. 포획암은 관입암보다 나이가 많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관입이 일어났었죠? 관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관입이 일어난 암석 B 주변에 모두 변성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어와야 열과 압력에 의해서 주변이 변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진 순서는 A, C, 그리고 나서 B가 관입을 하였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분출입니다. 자, 분출이라는 것은 A에서는 변성이 일어났는데 C에서는 변성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리고 화성암에 침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쌓인 순서는 A, B,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관입암이 있습니다. 관입암이 있고 주변 암석이 있죠. 그럼 1번과 2번의 나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2번의 나이가 1번보다 많습니다. 자, 가운데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포획암인 1번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관입암과 여기에 있는 관입암의 나이가 같다. 그랬을 때 요 주변 지층과 요 주변 포획암의 나이를 비교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마그마는 상승하며 기존 암석을 뚫고 들어오는데 지하 어느 층에서 마그마 방이 생성되어 굳어진 경우를 관입하였다라고 합니다. 반면 지표로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 용암의 형태로 굳어진 경우를 분출하였다고 하지요. 마그마가 관입하면 위아래 암석을 모두 변성시킵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올라오며 미처 녹이지 못한 기존의 암석이 화성암층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암석, 살아남은 암석들을 가리켜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관입암의 경우 주변 암석보다 나이가 어리며 포획암을 갖고 이때 포획암의 나이는 관입암보다 많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하면 아래 암석만 변성시키며 지표에 노출되어 침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음 퇴적층에서는 화성암의 흔적이 남습니다. 암석의 변성 범위와 포획암 여부를 통해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일, 구분하는 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층은 보통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쪽 지층과 아래쪽 지층의 시간적 간격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앞에 지층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1억 년이고 여기 위에 암석의 나이가 0.9억 년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암석의 나이는 대략 1.1억 년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여기 아래는 당연히 1.2억 년이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지층이 쌓인 관계를 가리켜 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억 년인데 요 바로 아래 지층이 2억 년입니다. 그럼 얘는 시간적 간격이 일정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가 0.9인데 그 아래가 1, 그 아래가 2, 그 아래가 2.1이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정합적 관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를 가리켜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합은 다른 말로 풀어서 쓸 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부정합은 두 지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가 존재해야겠죠? 퇴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층이 그 당시 육지에 있었어야 될까요? 바다에 있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육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육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바다에서 퇴적이 되다가 육지로 갔다가 다시 바다에서 퇴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이처럼 지층이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쭉 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융기라고 합니다. 올라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육지에 있던 지층이 바다로 쭉 내려가는 과정을 침강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에서는 한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질학의 이론적, 지구과학의 이론적 베이스를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꼬우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전을 시켜나가야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침식이 되고 다시 내려갔다가 퇴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정합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의 지층이 평행을 이루겠죠. 즉 착착착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가리켜 평행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평행 부정합은 퇴적이 되었다가 지층이 융기가 되었다가 침식이 일어나고 다시 바다 아래로 침강이 되어서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정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기저여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저여감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이 부정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평행 부정합인지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퇴적이 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횡압력에 의한 습곡작용을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층이 기울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육지로, 바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침식이 일어나고 퇴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퇴적층과 아래에 있는 퇴적층 사이에 경사가 생깁니다. 즉 평행하지 않게 쌓였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관계를 가리켜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경사부정합은 이 관계에서 습곡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평행부정합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정한 면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 지층이 평행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각각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퇴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화성암 또는 변성이 된 변성암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퇴적층들이 오랜 시간 지표에 노출되게 되면 전부 다 깎여 없어지겠죠. 깎여 없어지면서 원래의 기반암이었던 화성암이라든지 변성암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다로 퇴적되어서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게 된다면 그러면 퇴적층과 결정질 암석 간의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암면 사이에 화성암이라든지 변성암이 존재하는 경우를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난정압은 오랜 기간 동안 육지에 노출되어 침식이 일어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부정압은 기저여감의 존재를 가지고 판별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세 번째 그림까지를 보면 모두 기저여감이 있죠. 평행부정압, 경사부정압, 난정압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기저여감이 없이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준정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도 그리고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다만 뒤에서 나오겠지만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 준정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준정압이다 라고 나오진 않지만 화석에 의해서 비교를 하면서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라고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퇴적층이 연속적으로 쌓여 있을 때 인접한 지층 관계를 정합이라고 합니다. 반면 두 지층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큰 불연속적인 관계를 정합이 아니다,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은 해수면 변화나 지각 변동에 의해 지층 사이 불연속적인 면, 부정합 면이 나타나며 한 번의 부정합 사이에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경사부정합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습곡 단계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이 5단계 또는 6단계를 여러분들이 부정합의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이 중 부정합면이 평행한 경우를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반면 조산운동에 의해, 조산운동이라는 것은 산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습곡을 거쳤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각 변동을 받아 부정합면 위아래 지층이 평행이 아닌 경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평행부정합과 경사부정합은 부정합면 이외에도 기저여감의 존재를 통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랜 침식작용에 의해 변성암이라든지 화성암이라든지 이런 암석까지 노출된 후 퇴적된 관계를 가리켜 난정압이라고 했었죠. 자, 부정압은 지표면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융기 과정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문제에서 부정압에 대한 최소 융기 횟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정압이 한 번이다. 그럼 최소 융기 횟수는 지금까지 합쳐서 2번이 되겠죠? 부정압이 2회 있다. 그러면 최소 융기 횟수는 3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압 횟수에 1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정압면이 2번 나타난 지층에 최소 융기 횟수는 3회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산암 같은 경우 지표에 노출돼서 식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냉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결정, 암석의 덩어리를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육각형 또는 팔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수축하며 굳어지게 됩니다. 자, 왜 육각형이냐? 가장 안정한 다각형으로 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벌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틈, 크랙 이런 것들을 가리켜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기둥 모양이라는 뜻이죠. 자, 반면에 심성암 같은 경우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퇴적암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화성암층, 변성암층들이 누르고 있겠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위에 있던 퇴적층, 변성암층이 침식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압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암석 사이에 누르고 있던 힘, 특히 흑운모와 흑운모와 같은 탄산광물 사이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집니다. 자, 약해진다라는 것은 여기도 침식작용에 약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침식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로 노출이 되었을 때 마치 합판을 겹쳐놓은 듯한 이런 형태로 쩍쩍 갈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크랙, 틈, 그것들을 가리켜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즉 판상전리는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의 왼쪽은 주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용암의 급냉,
또는 현무암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판상전리는 심성암이다, 압력의 감소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상전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용암이 식어 수축하면서 전리가 만들어진다. 2번, 먼저 생긴 전리가 두 방향으로 나뉘는 과정이 반복되면 육각형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진다. 3번, 수축을 일으키는 중심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면 육각형의 중심부로 수축이 진행된다. 4번, 전리가 아래쪽으로 발달함에 따라 기둥 모양으로 완성된다. 뭐 이 과정입니다. 판상전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암석 내부 압력이 지하의 압력과 평형을 이룬다. 2번, 융기와 침식으로 위쪽 암석이 제거되어 아래쪽 암석이 팽창한다. 3번, 지하 깊은 곳에 심성암이 지표면에 노출된다. 4번, 외부 압력 감소로 평형이 깨지면서 화성암체가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자, 왼쪽은 제주도 지삿계 해안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상전리가 굉장히 발달한 지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그 경주시에 있는 양남 해안 뭐 이런 곳도 주상전리가 잘 발달돼 있죠. 가운데 있는 지형은 그 제주도의 총석정이라는 곳을 그린 총석정도입니다. 여기도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에 있는 주상전리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주상전리는 무등산의 서석대인데요. 입석대와 서석대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주상전리입니다. 그래서 중생대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내륙 주상전리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가치가 커서 유네스코 자연지질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번엔 판상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듯이 커다란 암석의 덩어리가 이렇게 얇게 갈라져 있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북한산도 어떻습니까? 서로 거대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아까 주상전리는 기둥이 쫙쫙 뻗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여기 그림에서 조금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판상전리구나, 심성암이구나, 우리나라 화강암에서 잘 나타나는구나, 뭐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상전리, 판상전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고 그 두 가지를 그리고 주된 암석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의해 암석의 부피가 변하여 갈라지거나 쪼개진 틈을 전리라고 합니다. 이는 분출된 용암이 빠른 냉각에 의해 수축되어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주상전리와 관이반 심성암층이 융기되며 압력 감소에 의해 약한 부분이 갈라지는 판상전리가 있습니다. 주상전리는 현무암, 안산암과 같은 화산암에서 나타나며 판상전리는 주로 화강암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마 내용이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예습해보고 한번 파악해보고 실제로 적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